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영어 올인원 강의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총 7분의 선생님의 올인원 강의를 비교를 할 건데 구문, 독해, 문법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비교를 할 거고요. 김수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인원 강의에 생활 영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수강 시간을 측정, 그러니까 추출하였습니다. 요 점 참고하시고 진행을 보시면 될 거고요. 첫 번째로 선생님 어떤 분 했는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전체 수강 시간을 비교하고 제가 과목별로 좀 대표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문법과 구문독해의 비중을 나눠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 더불어 2020년 완강된 강좌와 2021년 강의가 어떻게 수강 시간의 측면 그리고 문법 구문 독해의 비중의 측면에서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강 시간을 비교하는 거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선생님들 혹은 커뮤니티의 반응들도 그렇고 전문 과목 시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이 공무원 영어인 것 같은데 가장 그 명시적인 지표죠. 수강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숫자로 딱 드러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의 수강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수 있고 공무원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 구문 독해를 각각 3개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구문과 독해가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일단 제 임의대로 묶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서 공시생 분들의 영어 공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기 5분, 내가공무원 2분인데 이렇게 뽑았습니다. 해커스가 실제로 서점 순위에서 상위권에 항상 국어, 영어, 한국사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상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인 건지 아니면 서울, 경기,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비교적 인구가 좀 더 많은 지역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해커스 교재를 보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진숙 선생님이 빠져 있는데 손진숙 선생님이 독해 이론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1대1로 비교를 하기에는 수치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외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수강 시간 그래프인데 지금 소수점으로 깨져서 나오는 부분은 이거에 엑셀에서 파워포인트로 넘기고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다시 아이패드에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넘기면서 숫자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자릿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시면 좀 더 소수점을 제외한 좀 더 깔끔한 숫자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지금 2021년에 완강된 강의를 기준으로 하면 이동기 선생님이 3816분에서 17분, 신문철 선생님이 5064분, 이충원 선생님이 4944분, 김수환 선생님이 2233분, 굉장히 짧으시죠? 그리고 김기훈 선생님이 3849분, 조태정 선생님이 5241분, 장대영 선생님이 5991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뒷부분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강 시간이 긴 분들, 요 분들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강의의 범위를 조금 넓게 잡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문풀이 특히나 문법 쪽 문풀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론 강의만 듣고 나머지는 진짜 혼자서 하겠다. 하프도 안 듣고 혼자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풀이 연습까지 같이 하셔도 좋겠지만 커리큘럼을 조금 연속적으로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개인적으로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고 2020년이랑 비교를 하면 가장 눈에 띄는 분이 그리고 그 전에 김수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인원 강의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스타트업 강의를 필수로 들어야 되나 해서 제가 커리큘럼 영상도 찾아보고 카페 질문 답변 게시판도 좀 들여다보고 했는데 이게 스타트업 강의가 필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MRI라는 독해 전문 강의가 따로 있는데 이것까지 들어야 완성이 되는 건가? 라는 추측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김수환 선생님 강의를 들으실 분들이라면 상담 게시판이나 질문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강 시간을 2020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공단기에 이동기 선생님이 473분이 줄었어요. 473분이 줄었고 실제적으로 비율을 조금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11% 감소했고 심우철 선생님이 6.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충원 선생님이 1.9% 증가했고요. 김기훈 선생님이 12.8% 감소했고 김수환 선생님이 많이 줄었어요. 16.4% 다운되었고 조태정 선생님이 7.3%, 그 다음에 메가공무원의 장대영 선생님이 11.7% 줄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동기 선생님 문법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700분 가까이 줄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대동소이한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조태정 선생님 문법 강의의 수강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이동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해 커리큘럼 영상에서부터 올인원을 시작할 때부터 700제를 같이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인원 문법에서 문제풀이 비중을 줄이고 700제로 같이 병행을 시키는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태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법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한 그 배경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나마 좀 추정을 해보자면 작년에 국가직 지방직에서 문법의 난도가 독해나 구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감 난도가 조금 높았다는 반응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원래 조태정 선생님이 문법 강의에서 강점을 보였었죠. 수강생들의 평가에 따르면 구문이나 독해보다는 문법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었는데 매출적인 측면에서 문법 쪽을 조금 더 강화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장대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400분 가까이 줄었는데 문제풀이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하기도 하겠지만 재구성 시리즈가 시즌 초반부터 진행이 되면서 문법 부분에서 어느 정도 슬림화를 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문이랑 독해의 수강 시간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조태정 선생님 같은 경우가 특이하죠.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시험 자체가 독해 중심으로 독해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인데 반해서 독해 시간이 조금 많이 줄었다는 점. 그 다음 이동기 선생님의 전체적인 커리큘럼 방향이 올해는 문법보다는 구문이랑 독해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좀 많이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두 분 간의 경쟁 관계 때문이겠죠. 구문이랑 독해에 있어서는 심우철 선생님의 매출이 제 추정이지만 조금 더 높을 겁니다. 문법이랑 어휘는 이동기 선생님 쪽이 조금 더 높고 그런 상황에서 이동기 선생님이 본인의 커리큘럼에서 구문이랑 독해가 약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는 쪽으로 커리큘럼의 방향성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문법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구문 독해의 비중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기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천일문이 올인원 천일문으로 바뀌면서 이전의 천일문에 비해서 수강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독해이기다, 독해 이론 수업의 수강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공단기에 입성하신 지 1년차, 2년차이다 보니까 본인의 관점,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을 강의 중간중간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수강 시간이 조금 길었던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완강된 강의들에서는 많이 덜어내져서 수강 시간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올해 완강된, 요거는 2021년에 완강된 강의에서 문법과 구문 독해의 비중을 조절을 한 건데, 이동희 선생님이 많이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법 비중이 높고, 그 다음 수능에서 넘어오신 두 분 같은 경우는 문법, 구문, 독해의 비중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고, 이충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강층 자체가 아무래도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맞춰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문법 비중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수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법이 67%고 독해가 33%로 나오는데, 실제로 강의가 문법이랑 구문이 통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배운 문법 개념을 문장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구문 독해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형식상, 그러니까 수치로 드러나는 부분은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나오지만, 따지고 보면 구문도 한 이 정도, 절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기훈, 심우철, 김수환 요 세 분은 문법, 구문, 독해가 비교적 균형 있는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통적으로 공무원 시험 강의를 했던 두 분은 여전히 문법의 비중이 좀 높고, 이충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강층의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뭐 프로모션 페이지나 이런 데서 보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잘하게 된 그런 합격수기라던가 홍보 포인트를 그렇게 좀 많이 잡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비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별 비중을 작년 강의랑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차트가 14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져서 공단기에서 현재 DP상으로 1, 2, 3위에 있는 세 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뒷부분에 나머지 5분을 보여드리는 식으로 차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동기 선생님 강의 커리큘럼을 올인원 강의를 보면 문법 비중이 11% 정도 줄기는 했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비중상으로는 이런데, 아무래도 수강 시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문법과 구문이 조금 비중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크게 뭐 변동은 없는데, 심우철 선생님도 실제적으로 문법 수강 시간은 증가를 했지만 구문이랑 독해 쪽 수강 시간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비중은 동일하게 가지고 가고 있고, 이충원 선생님은 5대5로 딱 맞추셨네요. 김규현 선생님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구문이나 독해의 비중이 좀 더 높고, 김수환 선생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절반 정도, 문법의 절반 정도는 구문 쪽에 할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정도로 봐서 1대 1대 1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태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수강 시간에서도 봤지만 문법 수강 시간이 크게 늘고 독해의 수강 시간이 크게 줄면서 분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장대영 선생님은 작년이랑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통 과목에 대한 수강 시간 비교 영상이 이제 영어까지 해서 다 올라갔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행정법만 남았거든요. 행정법만 남았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통 과목에 대한 수강 시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측면은 뭐냐면, 어쨌든 전문 과목 시대고 선택 과목, 이전에 선택 과목이었던 행정학, 행정법, 세무직 같은 경우 세법, 회계,
그 다음에 뭐 복지, 형법, 형소 이런 전문 과목들의 비중이 올라간 중요도가 객관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공통 과목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기도 했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 국어, 영어, 한국사 강의를 보면 크게 변화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권규호 선생님이 올인원 비중을 확 줄이면서 올인원의 수강 시간을 확 줄이면서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계시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특히나 뭐 문동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강 시간이 늘었으니까.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일부 소폭 변화가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이동기 선생님이 문법의 수강 시간을 줄이고 구문 독해의 비중을 늘리고 그 다음에 김기훈 선생님도 구문 독해 자체의 수강 시간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볼륨을 줄이고 나머지 분들도 일부 변화가 있지만 조금 세 과목에서 변화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히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목별 밸런스를 좀 지켜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올렸던 과목별 시간 분배 영상 같은 거는 충분히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법 하나만 남겨놓고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에 대한 수강 시간, 올인원 수강 시간에 대한 비교를 마치는데 계속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